FAT 1급 2020년 제1차 39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입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1. 사업자 등록주에 의한 거래처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호는 춘천농업협동조합입니다. 자료 설명은 금융거래처 춘천농업협동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어서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기부터 당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변경된 당자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평가 문제는 1. 금융거래처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시오. 2. 변경된 당자 한도액으로 수정하시오. 이 문제는 거래처 등록 금융거래처에 98,200번 춘천농업협동조합을 조회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시키고 당자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수정입니다. 자료 설명 회사는 임대보증금을 표준 재무제표 항목인 장기임대보증금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평가 문제는 294 임대보증금을 294 장기임대보증금으로 수정하고 적용을 등록하시오. 계정 구분은 3일반입니다. 구분은 대체적용 1번에 정기임대보증금 수령을 입력하고 대체적용 2번에 장기임대보증금을 반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계정 감호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가서 294 임대보증금을 장기임대보증금으로 수정하는데 적색 글씨이기 때문에 컨트롤 F1 키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용 1번과 대체적용 2번에 적용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3번 거래처별 초기율 등록 및 수정 지급어음 명세서입니다. 코드는 1045번이고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수진유통이고 적용은 상품대금 어음지급 금액은 1,000만원 어음 수령일, 어음 종류, 만기일, 발행일자, 어음번호, 금융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하늘이불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1.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2.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율사항을 입력하시오. 먼저 전자어음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 가서 지급어음 계정에 이렇게 내용, 코드번호, 거래처명, 만기일자, 어음번호, 금액 쭉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금융기관 탭을 클릭합니다. 춘천농업협동조합을 클릭합니다. 먼저 당자 한도가 2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5 플러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22482 끝에가 00354입니다. 00354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탭을 클릭합니다. 294번 임대보증금 적색 글씨입니다. 적색 글씨일 때는 컨트롤 F1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F1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장기 임대 보증금을 수정합니다. 장기 임대 보증금 엔터. 대체적용 1번에다가 장기 임대 보증금 수령, 장기 임대 보증금 한 칸 띄고 수령. 2번에다가 장기 임대 보증금 반환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어음 등록은 금융자금관리의 어음 집계표를 클릭합니다. 기능 모음 F11을 클릭합니다. 어음 등록은 F8입니다. 어음책 등록에서 수령일은 2018년 12월 18일 2018-1218.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전자어음. 그리고 금융기관은 물음표를 클릭하고 국민은행 당좌 메뉴에 나와 있네요. 확인. 시작 어음 번호는 먼저 국민은행 코드 번호 004 그리고 어음 번호 2018년 2018 1218 발행일자를 적고 어음 번호를 적습니다. 1, 2, 3, 4, 5, 6, 7, 8, 9. 매수는 한 매입니다. 그리고 등록. 계속적으로 등록할 거냐? 아니요. 창을 닫습니다.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급 어음을 클릭을 하면 이게 음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어음 더블 클릭을 합니다. 코드 번호 여기는 F1을 클릭을 하고 수진 유통이죠. 여기다가 수진 유통 확인. 만기 일자는 2019 0318. 어음 번호는 004 2018 1218 1, 2, 3, 4, 5, 6, 7, 8, 9 엔터.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발행일자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 발행일자 수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행일자는 요 앞에 아까 어음번호 2018년 12월 18일 여기다가 2018 1218 2018 1218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1.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일반 영수증입니다. 55,000원. 자료 설명. 회사 영업팀이 지방 출장 중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빙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는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2.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분일하게 되면 7월 10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55,000원, 대변에 현금 55,000원으로 출금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번에다가 내용을 쭉 쓰고 계정 코드 번호는 812번 여비교통비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0712 출금 전표 1번 여비교통비 812번입니다. 800번대 여비교통비
금액은 55,000원. 그리고 전체 메뉴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거래일자는 2019-0712, 상호는 호림각, 성명은 전미선, 사업장은 대구 중구 공평로 101-1, 사업자 등록번호는 211-14-24517, 거래 금액은 55,000원.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에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고, 계정 코드 번호 아까 812번이었죠. 여비교통비 812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2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보통 예금 농협은행 거래 내역으로 시연마트에서 550만원 맡기 신금액 입금됐습니다. 자료 설명은 7월 18일 매출처 시연마트의 외상 대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평가 문제는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7월 18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보통예금 550만원이 되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 550만원인데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고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7월 18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농협 550만원 5500 플러스 엔터.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 플러스 시연마트 550만원 5500 플러스 엔터. 3번 기타 1번 거래 급여 내역입니다. 7월분 급여 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은 관리팀 직원의 7월분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급여 및 재수당은 급여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 7월분 급여 대장에서 중요한 건 요 합계가 중요합니다. 660만원. 이것이 바로 차변의 급여 660만원이 되고 공제합계 67만 4,650원. 이것이 바로 예수금이 됩니다. 그리고 592만 5,350원. 이것이 바로 보통 예금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급여 660만원, 대변의 예수금 67만 4,650원, 그리고 보통 예금 592만 5,350원입니다. 7월 25일 차변의 급여 800번대 급여입니다. 800번대 801번 급여 엔터. 660만원 6600 플러스 엔터. 대변의 예수금 67만 4,650원 67만 4,650원. 또 대변의 보통예금 103. 이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플러스 기업은행 보통예금 592만 5,350원 5925350 엔터. 4번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보통 예금 이체 확인증이 왔는데 20만 원입니다. 자료 설명. 8월 3일 거래처 주식회사 현주유통으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당사 농협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체 확인증은 PDF 파일로 받았다. 평가 문제는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데 보통예금, 선수금 둘 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8월 3일 0803 차변에 보통예금 103 거래처 코드 플러스 농협 20만원 200 플러스 엔터.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 플러스 현주유통 20만원 200 플러스 엔터. 5번 대손해 발생과 설정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래 내역에 8월 20일 날 주식회사 슈퍼스타 20만원 입금됐습니다. 자료 설명은 전기에 슈퍼스타 주식회사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평가 문제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8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30만원이 되고 대변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대손 충당금입니다. 전기에 대손으로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코드 번호는 외상 매출금 108번이기 때문에 109번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농협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대변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여기는 109번입니다. 109 그리고 방향키로 갑니다. 방향키로 가서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6번 증비에 의한 전표 입력 영수증 만원짜리인데 수입 증지 대금입니다. 자료 설명. 법원에서 법원 등기부 등본 등의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평가 문제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 수입 증지는 민원 발급 수수료입니다. 민원 발급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입 인지는 세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수입 인지는 세금과 공과, 수입 증지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 출금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출금 전표 1번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831번 엔터. 만원 10 플러스 엔터.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하늘이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입니다. 거래 명세서가 나와 있고 자료 설명을 볼 것 같으면 1.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2. 상품 매출 대금 중 200만원 10월 5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선수금입니다.
잔액은 15일 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1.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고 품명은 차렵 이불이고 수량, 단가를 적으면 공급가의 부가세가 나옵니다. 거래처는 지수 유통이고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변엔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입 매출접에 입력을 하고 나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10월 7일 1007 유형은 과세매출 11번이 되고 품명은 차렵 이불 수량 30 단가는 20만원 200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지수유통 전자세금 안 씁니다. 나중에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차변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200만원 2 플러스 또 차변에 외상매출금 108 금액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면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클릭합니다. 날짜는 10월 7일 1007 또 1007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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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와 있죠. 여기 체크하고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확인 발행 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발행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로그인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미전송을 클릭하고 매출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미전송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송이 성공됐나 확인하려면 미전송 체크를 없애고 전송 성공을 클릭하고 매출을 조회하면 이렇게 전송 성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또 전자세금 계산 발행 창을 닫고 매입 매출 점표 아까 여기 전자 안 나왔죠? 다시 한번 써보면 1007 여기 써보겠습니다. 1007 하고 보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매입거래 계산서 품명은 민어 50만원입니다. 자료 설명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여 회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장수양로원에 전달하였다. 기부했다는 얘기죠.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은 기부금이 되고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거는 거래 유형은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면세 매입이 되고 품명은 민어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서문수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체크 안하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차변의 상품을 기부금으로 변경시키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유형은 면세매입입니다. 면세매입 53번이 되고 품명은 민어, 공급가액은 50만원, 500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서문수산, 종이계산서죠. 그러니까 전자세금 표시 안합니다. 분계는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차변에 상품을 기부한 거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바꿉니다. 기부금.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 50만원, 500 플러스 엔터. 3번 매입거래 도시가스요금입니다. 공급가액은 36만원이고 부가세 36,000원입니다. 본 영수증은 부가세법상 시행령 53조 3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습니다. 자료 설명. 시월분 사무실 도시가스요금 청구서이다. 회사는 청구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요금은 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시키고 있다. 청구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말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평가 문제. 작성 일자의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작성 일자가 11월 10일이죠. 그래서 11월 10일 날 입력을 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수도광열비가 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11월 10일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품명은 도시가스요금, 공급가액은 36만원이고 거래처는 한국도시가스가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입력 표시를 하고 분계유형은 혼합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수도광열비로 변경시키고 대변엔 미지급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거래 유형은 과세매입 51번이 되고 품명은 도시가스 요금, 공급가액은 36만원, 360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한국도시가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 3번이 됩니다. 상품이 아니고 도시가스요금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 815번 36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금액은 여기 차액 보면 됩니다. 차액이 39만 6천원 나와 있죠. 여기다가 39만 6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36만원 입력하면 큰일 납니다. 4번 매출거래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자료 설명은 면세상품 목화를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 문제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전자계산서죠. 그래서 면세 매출이 되고 외상입니다. 그래서 차변엔 외상 매출금, 대변엔 상품 매출입니다.
매입 매출 접에 입력할 때 거래 유형은 면세 매출이 되고 품명은 목화, 공급가액 120만원, 거래처는 현위유통,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입력 1을 하고 분계 유형은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의 면세 매출 13번 품목은 목화, 수량 100kg, 단가 12,000원, 거래처 플러스 현희유통, 전자계산서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입니다. 외상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설명 고객 상담실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홍보용품을 구입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고 홍보용품은 당일 모두 사용하였다. 홍보용품이니까 광고 선전비가 되고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거래 유형은 과세매입 51번이 되고 품명은 휴대용 거울, 공급가액 부가세, 그리고 거래처 나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매입 51번이 되고 품명은 휴대용 거울, 수량 50개, 단가 2,000원, 거래처는 지민거울,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아니고 광고 선전비입니다. 여기를 광고 선전비 833번, (6번) 매출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료설명 개인 소비자 이은아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카과 매출이 되고 품명은 겨울 이불,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35만 2천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32만원, 32,000원 나눠 나옵니다. 거래처 이은하, 그리고 분계 유형은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 외상해도 틀리진 않지만 카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유형은 카과 매출 17번, 카드사 선택해야죠. 여기 물음표 클릭해서 BC카드 확인, 또 확인, 품명은 겨울 이불,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공급대가가 35만 2천원, 352 플러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32만원, 32,000원 나눠 나옵니다. 거래처 플러스 이은하, 카드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는 4번입니다. 7번 부가가치세 신고세한 회계처리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인데 10월 25일 날 서대문 세무서로 750만 7천원 출금됐습니다. 자료 설명은
제2기 예정 부가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2차여 납부하였다. 평가 문제는 9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일반 전표 9월 30일을 조회하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요 미지급 세금을 오늘 10월 25일 날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750만 7천원, 대변엔 보통예금 750만 7천원인데 미지급 세금, 보통예금 둘 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먼저 9월 30일을 줘야 합니다. 0930 하면 여기 미지급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10월 25일 1025 차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 코드 적습니다. 플러스 서대문 세무서 750만 7천원 7507 플러스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 103 거래처 플러스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750만 7천원 7507 플러스 엔터. 문제 4번 결산.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하늘 이불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1. 기타 결산 정리상 수동 결산입니다. 자료 설명. 기말 미사용 소모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사용 소모품입니다. 평가 문제는 결산 정리분기를 입력하시오. 단, 구입 시에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했다. 구입할 때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결산 때는 소모품으로 분기합니다. 구입할 때 비용 처리법인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결산 때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에서 미사용 소모품이 나와 있습니다. 99,000원.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99,000원이 되고 대변엔 소모품비 99,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자료 설명. 1. 당기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물, 차량, 비품이 나와 있습니다. 2번 12월 30일 현재 본사 직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5,800만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와 있으면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해야 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해서 잔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추계액 5,800만원 마이너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액이 되는 겁니다. 이 추가 설정액을 결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99,000원 99 플러스 대변에 소모품비 830번 99,000원 창을 닫고 아까 퇴직급여 추계액 나왔죠.
추계액이 나올 때는 합계 잔액산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합니다. 합계 잔액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요 비유동부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추계액이 5,800만원 그랬으니까 추계액은 퇴직금 총 지급액이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퇴직금 총액입니다. 그래서 5,800만원 총 지급액에서 잔액 4천만원을 차감하면 1,800만원이 당기 발생액인 추가 설정액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창을 닫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클릭합니다. 0112 확인. 먼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여기 나와 있죠. 건물 900만원 9 플러스 엔터. 차량 음모고 1100만원 11 플러스 엔터. 비품 120만원 12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밑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입력할 때 5,800만원에서 4천만원 차감한 1,800만원 입력합니다. 18 플러스 엔터. 자동 입력이 끝나면 여기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지 않으면 자동 결산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으로 추가할 거냐? 예. 확인. 하고 창을 닫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가보면 이렇게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1번 매입 매출장 조회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에서 3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인가? 세금을 물어봤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 조회 전기분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입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장을 클릭합니다.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0101 0331 구분은 매출입니다. 여기다 매출. 그리고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카과 매출입니다. 카가 매출 17번.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부가가치세는 43만원이 되겠습니다. 43만원. 공급가액은 430만원. 부가세는 43만원. 공급대가는 473만원입니다. 창을 닫고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12월 문제에서 2018년 전기 거 물어봤습니다. 전기 영업이익률을 물어봤으니까 영업이익 여기 보면 영업이익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 7,198만원 나누기 매출액 1억 9,750만원 하게 되면 소수가 나오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은 36.45입니다.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답안 수록을 클릭해서 여기 문제 1번은 3번이 되고 문제 2번은 36.45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답을
입력한 다음에 USB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FAT 1급 제39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